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 달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코너죠.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녹음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램의 이제 코멘창에서 이번에 게스트 정말 초특급 킹왕짱 게스트분 오니까 많이 기대해달라 하셨는데 램분들이 많이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소원이란 분인데 그분은 강퇴당하셨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추경현 씨도 강퇴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카림 벤제마인데, 제가 벤제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벤제마가 지금 자기가 너무 바빠서 맞살 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연락 오면은 지금 바로 짐 싸서 프랑스 A매치 뛰러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정말 지식이 많으시고 들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분을 모셨으니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절 도와주시는 분이죠. 현직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티님, 이번에 그 게스트분에 대한 좀 살짝 정보를 흘려주신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램의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마살 들으시는 분들 전부 다 좋아에 맞지 않는 그런 회원일 거라고 장담을 감히 해보겠고요. 오늘 또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주 알찬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 저도 많이 기대를 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문구로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메가톤급 지식을 자랑하시는 우리 램의 축구 교수 온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1년 반 좀 넘게 이제 나라를 지키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마살토크 오랜만에 참여하게 된 온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뭐 그냥 군생활 열심히 했고 이제 한 약 70일 정도 얼마 안 남은 군생활 잘 마무리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 레메를 너무 자주 하시던데. 군인 치고 이게 레메 상주하시던 분들은 군대 가셔도 끊임없이 레메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온태님 군대 간 줄도 모를걸요? 이분 군대 가셨구나. 그럴걸요? 이분 가끔 이제 축구에 글 쓰면은 맨날 그 축구글 막판에 자기 뭐 군인이라서 글을 자주 못 써서 죄송하다 막 이러시고 그 쓰는데 댓글이 맨날 그런 거 쓴 적이 없는데 죄송하다는 얘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같은데 내 기억으론 이분 군대 가셨나 이런 얘기 댓글로 달린 거 기억나는데. 아니, 그런 얘기는 있긴 있겠지만 좀 뭐 군대 간 게 뭐 죄도 아니고 왜 죄수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축구 지식 군인이셔도 자 군인인데 레알 경기 챙겨 보시나요? 제가 다른 경기는 진짜 잘 못 보는데 그래도 레알 경기는 웬만하면 이제 뭐 요새는 다시 보기가 다 지원이 돼서 싸지방에서라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웬만하면 꼬박꼬박 챙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군인이신 분임에도 정말 축구 지식이 어마어마하신 온태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요? 제가 이제 쭉 경기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이스코나 뭐 코바치치 같은 선수들 이적설도 많이 돌고 또 이제 최근 경기도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많아서 팀 미드필더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축구 교수 온태의 축구 전술 특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원 선수진들의 지금까지 해온 결과물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를 좀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뭐 앞에서 저를 축구 교수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진짜 축구 교수 별명을 갖고 있는 토니 크로스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토니 크로스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미드필더진 중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복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지단의 후방 빌드업 역량이 저는 굉장히 이제 미진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상 거의 한 70% 이상을 혼자 힘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면서 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이 세 명의 중원 조합에서는 아무래도 토니 크로스가 좀 희생을 많이 하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회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토니 크로스가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활약상에 비해서 조금 평가가 아쉬운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단이 절대 뺄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고 있는데, 그런 면 때문인지 최근에 약간 이제 폼이 약간 내려온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이래저래 요새 최근의 모습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세미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카세미루는 참 그 애매하다는 표현이 참 어울릴 것 같은데, 수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커버 범위도 넓고 갖고 있는 힘도 좋고 발도 빠른 편이고, 수비는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빌드업 역량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 또한 그 평가에 뭐 공감하는 편이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카세미루의 빌드업 역량이 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카세미루를 보면은 뭐 킥력도 좋고, 그리고 뭐 프로토 시절 보면은 후방에서 한 번에 이제 넘겨주는 패스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그랬었는데, 지단 체제에 넘어와서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전술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지단의 그 후방 빌드업 전술에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세미루가. 다음 이제 크카모의 마지막 이제 모드리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모드리치는 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확실히 좀 크로스와 카세미루가 갖지 못한 이제 유려한 타락방 능력을 갖고 있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미들라인에서 유일하게 좀 전진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 풀리는 경기가 되면 이제 모드리치만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지난 시즌이나 시즌 초보다는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확실히 좀 나이를 먹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드리치는 조금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대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선수는 이제 그 레메에서 요새 시끌시끌한, 최근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서 이제 구설수에 오른 하메스 로드리게스인데, 저는 이 친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지단이 조금 활용법을 찾은 것 같아요.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지단이 활용법을 조금 찾은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지단 축구에 좀 녹아든 면도 있고, 확실히 좀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이제 버티는 플레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볼을 받고도 바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원터치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볼을 잡고 이제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동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후에 내주고 다시 받고, 이런 플레이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베일이 없는 동안 이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에이바르전인데, 이제 호날두가 없고 베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벤제마와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메디아 푼타가 하메스의 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리빌딩을 할 때 하메스 중심의 플랜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메스와 벤제마를 중심으로 한, 뭐 굳이 벤제마는 아니더라도 포스트 플레이가 될 만한 톱과 함께 이제 하메스를 놓는다면 또 충분히 굉장히 강력한 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 쭉 듣다가 궁금한 건데, 네. 지단 감독이 하메스의 활용법을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을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하메스의 역할이나 포지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술적인 조정이 일어났기에 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하메스 본인의 피지컬이나 플레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가능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뭐 지단이 활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이제 그 부분을 좀 까먹고 넘어간 것 같은데, 지단이 예전에 하메스를 쓰던 방식은 굉장히 포워드 라인에 붙이고 좀 BBC와 크게 다를 게 없게 이제 활용을 했었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피지컬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약한 하메스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하메스에게 약간 공격 템포를 일부 이제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을 쥐어주면서 벤제마와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지단이 좀 전술적인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 상태가 좋아진 하메스가 주고받고가 되면서 이제 팀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1선과 2선의 그 분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둘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하메스 본인의 변화와 지단의 전술적인 조정.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새 많이 출장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전반기에 비해서 이제 코바치치 얘기인데, 레메에서 뭐 전반기에도 잘하고 해서
또 모드리치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달고 있는 친구답게 레메에서 인기가 꽤 많은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친구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주로 잘했던 게 전반기에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썼던 사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코바치치의 재발견이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사이에서는 그 비교적 좀 팀이 중원을 약간 포기하는 모양새로 가면서 본인이 이제 조금 처져 있다가 한 번에 치고 나오는 그런 면이 조금 부각이 돼서 좀 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지금 팀의 메인 전술인 433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이 선수는 박스 투 박스 치고 압박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팽팽하게 중원 싸움이 벌어지는 경기에서는 이제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이제 그런 오픈 게임 상황이나 미들이 좀 생략된 게임에서 한 번에 치고 나오는 면만 부각이 되는 좀 반쪽짜리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템포를 읽는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 압박을 못한다는 이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 언론 말 중에는 그 3대3으로 비긴 경기죠. 라스팔마스전 이후로 지단 감독이 이제 코바치치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서 수장계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번 시즌 그 코바치치가 수비하는 기회를 많이 받지만은 압박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 수비진 보호가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잘 튀어나온 라모스가 계속 나와서 이제 카바칠려 하고 그 뒷공간이 또 공략당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이제 뒷공간 파여서 많이 털리는 경기가 있었죠. 그걸 또 나바스가 어떻게든 나와서 막 해보겠다고 나와서 막 헤딩도 해보고 막 나왔다가 공 놓치고 그런 경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경기 이후로 이제 코바치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데, 제 생각에도 여기서 코바치치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미래에는 이제 어디 한 몇 년쯤 같은 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압박을 포함해서 수비 국면에 기여가 적은 부분은 좀 태생적인 한계가 좀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경험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는 좀 확신은 없는데 어느 정도 태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선천적으로 좀 이게 경기 보는 눈도 이제 좀 필요하겠지만, 코바치치 자체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그 상대와의 이렇게 1대1 경험, 약간 예전에 라스디아라 보는 느낌하고 좀 개인적으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상대 이렇게 진영 대 진영으로 싸울 때 빛을 발하는 선수가 아니라 소수 대 소수 1대1로 싸울 때, 1대1이나 뭐 한 이렇게 소수 대 소수로 싸울 때 그 순간적인 이제 스피드와 센스 이런 게 돋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박스 투 박스로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팀 차원에서 생각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뭐 예전에 캐디라라든가 지금의 뭐 아르투르 비달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게임을 아우르고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코바치치는 성향 자체가 그런 선수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좀 대대적인 변화를 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팀에서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재계약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제 이스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올 시즌 이스코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단순하게 이제 패스 타이밍을 극복한 거를 넘어서서 게임을 크게 보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팀에 도움이 될지 좀 그런 거국적인 면모를 좀 많이 익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활동 영역이 확실히 좀 이제 그 지단이 안첼로티처럼 너무 중앙 미드필더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스코가 완전히 바라는 메디아 푼타처럼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어딘가에서 경계를 굉장히 잘 잡아내서 팀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다음 시즌에 마르코스 요렌테가 합류를 한다면 이제 모드리치 대신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래서 모드리치가 이스코의 잠재적인 대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 가장 큰 문제는 중원과 BBC를 연결해주는 그 열쇠고리 역할이 모드리치밖에 없어서 모드리치한테 지금 큰 부담이 전해진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초장에 말씀하셨듯이 카세미로가 그것을 보조를 잘 못해준다고 비판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죠. 맨 뒷선에서부터 천천히 그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 후방 빌드업에 뭐라고 할까요? 그 해답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단 감독에게 가장 불만인 게 이제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공격진의 세부 전술보다도 이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이제 그 볼 전개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아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팬들에게 비판받는 경기력 논란의 가장 큰 이제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단 후의 후방 빌드업을 보면 골키퍼가 골킥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센터백들에게 연결을 하면 센터백들은 풀백에게 한 번에 넘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카세미루가 올라가고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내려오면서 그 볼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를 해나가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방식이 그렇게까지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계기가 뭐냐면 그 베티스전이었나요? 그 이스코, 크로스, 모드리치, 하메스, 그 안첼로티 시절 쓰던 그 미드필더 진으로 나왔던 경기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한 전반 한 15분까지는 그 선수들이 안첼로티 시절에 경기를 이끌어 나가던 대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전진을 시켜 나갔었는데, 이 선수들의 단점이었던 역습 저지 능력이 그대로 지금 지다노에서도 나타나면서 역습을 몇 번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지단 감독이 좀 그런 거를 자제를 시키고 이제 볼을 돌리면서 그냥 풀백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크로스 일변도로 공격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 이크모와 이 조합은 지금 팀에서 가장 리딩 마인드가 좋고 볼 회전에 대한 메커니즘이 가장 잘 정립이 돼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데리고 치밀하게 빌드업을 만들어 나가서 충분히 수비를 깰 수 있는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전반전 한 15분까지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었고, 이제 상대가 조금 한 골을 넣고 내려앉는다고 해서 그 빌드업을 개선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미드필더들이 풀백들에게 공을 던져주는 셔틀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단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4-3-3에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후방 빌드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단의 역량 부족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진행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안첼로티 시절에는 센터백들도 굉장히 빌드업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풀백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물론 마찬가지로 진행을 많이 했었고, 심지어 이아르멘디 같은 선수가 나와도 전진 패스를 잘 과감하게 찔러놓지 못하던 선수가 나와도 팀의 볼 순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카세미루가 포르투 시절에 보여줬던 것도 그렇고, 물론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진시켜서 이길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카세미루를 올리고 크로스를 내려서 이제 후방 빌드업을 진행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단이 후방 빌드업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지단이 후방 빌드업을 진행시키는데 비교적 토니 크로스의 역량을 많이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가 있는 마르코스 요렌테가 팀에 들어와서 카세미루 자리에 들어온다면 토니 크로스가 보조를 하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카세미루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볼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아래쪽에서 볼 전개를 둘의 역량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연출이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빌드업을 진행을 하면서 남는 한 명의 미드필더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모드리치보다는 조금 더 상대 수비를 타격하는 데 능하고 이제 창의적인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스코가 이제 모드리치 자리에 들어가는 게 팀 입장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은 이제 토니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전체적인 빌드업의 비중을 좀 나눠 가져가는 형태지만, 이제 마르코스 요렌테가 합류를 하고 모드리치가 이제 슬슬 빠질 시점부터는 저는 토니 크로스가 이제 빌드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이제 마르코스 요렌테가 후방에서 그거를 조금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크로스의 파트너가 될, 그러니까 지금 모드리치 위치에서 뛰게 될 선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너무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볼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와 비슷한 라인에서 너무 볼을 많이 잡게 되면 이제 토니 크로스가 그 역량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윗선에서 활약할 수 있고 혹은 좀 더 사이드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선수가 미들라인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니 크루스에게 조금 아쉬운 찬스 메이킹이나 직접 이제 공격에 참여하는 능력 갖췄으면 조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게 올 시즌의 이스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결국 골자는 다음 시즌부터는 모드리치의 그 실질적인 후계 역할을 이스코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모드리치보다는 더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혹자는 이제 이스코가 뭐 전환 과정에서 좀 발이 느리거나 수비 기어가 좀 떨어지고 압박에 좀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뭐 사실 근데 전환 과정에서 굳이 뭐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미들진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스코의 수비 능력이나 모드리치의 수비 능력이나 저는 크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뭐 사실 1대1 수비는 이스코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이제 안첼로티 시절 메잘라 위치에서 보여줬던 수비력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모드리치랑 비교해도 크게 꿀릴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모드리치도 그렇게까지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수비 문제는 뭐 수비를 담당할 수 있는 한두 선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팀이 직면하고 있는 수비 문제는 팀 차원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코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비가 뭐 이스코 때문에 수비가 더 망가졌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수비가 문제인 거지, 팀 차원의 수비가 문제인 거지, 선수 한 명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수비가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스코의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그렇게 만족스러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은 모드리치의 후계 자리를 맡을 선수로서 기대가 되신다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위치인 코바치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 선수 평가할 때도 얘기했지만 코바치치에 대한 의문을 아직 지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누군가 나가야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바치치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코바치치와 함께 이제 뭐 하메스 정도가 이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메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과포화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도 굳이 대체자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바치치의 대체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스코가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들 싸움에서 상대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싸움 형식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미들라인에서의 압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금 체격 조건이 좋고 좀 많이 뛸 수 있는 미들필더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맨시티랑 모나코 경기를 봤었는데 파비뉴가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덩치도 좋고 예전에 카스티아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고, 뭐 영입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파비뉴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세리에를 씹어먹고 있다는 뭐 나인골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뛰고 헌신적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해서 그런 게 좀 마인드가 좀 박혀있는 애들이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더라고. 이 좀 노예 근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크게 주목 못 받고 좀 굴러야 돼. 응? 어렸을 때부터 너무 뛰어받으면은 귀족 축구 한단 말이야. 경장 축구. 포그바, 코바치치 이런 애들 봐. 좀 띄워주니까 왕인 줄 알고. 지금까지 쭉 길게 우리 팀에 대한 지금 고찰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바로 직면한 경기죠. 바이에른 뮌헨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예. 저희도 지난 회차에 좀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 예. 온태님의 의견도 역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온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기는 이제 이 매치업은 굉장히 볼 게 많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길게 떠든 미드필더 대 미드필더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첼로티는 어느 팀에 가든 팀에 맞춰서 전술을 짜는 걸로 유명하지만 어느 팀에 가든 항상 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가 팀의 중원을 강화하는 작업인데, 제가 미넨 경기를 가끔 보는데 전반기에 많이 헤매다가 전반기 막판에 이제 4-2-3-1을 가동하면서 밸런스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밸런스가 굉장히 이제 잘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삼각형 미드필더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 미드필더진과 딱 1대1로 대응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매치업이 썩 각각 1대1 매치업을 했을 때 썩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구도상으로 보면 모드리치가 사비 알론소를 상대하게 되고 토니 크루스가 아르투로 비달을 상대하게 되고,
이제 카세미루가 티아고 알칸타라를 맡게 되는데, 중원에서 붙는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아르투로 비달이 토니 크로스를 굉장히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팀의 또 빌드업이 또 지지부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사비 알론소가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폼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내려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모드리치가 빠른 턴으로 알론소를 벗겨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넨의 수비진과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BBC 라인이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라인을 내리고 주도권을 조금 주되 역습을 할 준비를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상대를 맞이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그 로베리와 레반도프스키 라인이 정책되면서 밀러를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공미로 이제 토마스 밀러를 박는 4-2-3-1도 이제 간혹 들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밀러를 이제 공미로 두는 전술에 그 헤지버짐을 당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지. 모드리치가 다 해줄 거다. 이게 조금 모드리치에게 조금 힘든 매치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팀이 의도적으로 조금 주도권을 내주고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하게 됐을 때, 티아고 알칸타라는 전후좌우에 제약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사이드로 많이 돌고, 그리고 아르투로 비달 같은 경우도 오버랩을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니까. 상대가 아스날인 것도 감안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팀이 조금 내려와 있다가 볼을 뺏어서 모드리치에게 연결할 수 있다면, 모드리치가 이제 턴 동작이 굉장히 좋고 치고 나가는 속도가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빈틈은 모드리치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드리치 정도의 탈압박 능력과 턴 동작이라면 노제한 사비 알론소가 막아내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그리고 모드리치가 좀 힘들다면 모드리치로 버티다가 후반 어느 시점부터는 좀 더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팀에서 가장 좋은 이스코를 투입해도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4-2-3-1을 들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메스나 이스코를 활용한 시작부터. 네, 저는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지금의 지다노가 그 맨투맨 수비가 그렇게 체계적이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들어서, 그냥 저는 이 경기를 머릿속으로 그리기에는 카세미루나 크로스가 비달이나 알론소한테 묶여있는 사이 티아고가 광활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앞뒤 좌우로 계속 그 뒷공간으로 때려 넣는 볼이 로베리나 레반도프스키한테 계속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뭐 라모스나 바란 이 최종 라인이나 나바스 이쪽에서 근근히 버티는 좀 그런 그림이 계속 연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암울하다. 그래 뭐 벤제마도 계속 내려와서 알론소 압박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중요한 경기니까. BBC도 수비 안 한다 욕 많이 먹지만은 그래도 그 경기에서는 나름 또 압박도 해주고 그러겠죠. 제가 다른 팟캐스트도 자주 듣는데, 이 레알 대 바이에른 이 대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다 그러더라고요. 바이에른이 그냥 이긴다. 이거는 레알은 팀도 아니고 지금 지단이 지금 전술 완전히 개판으로 짜놓고 라모스나 무슨 뭐 그런 그 한방 정말 그 미라클로 연명해가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하던데. 네. 한 방에 당할 수도 있죠. 아, 그 한 방에 코너킥 같은 상황에서는 뭐 바이에른 뮌헨의 양측면 수비수들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중원에서 거기서 헤딩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편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라모스나 호날두로 충분히 세트플레이 득점 한 방만 어떻게든 홈멜스와 뭐 보아탱, 하비 이런 애들만 어떻게든 피해서 머리통에 갖다 주기만 한다면은 의외의 일격 맞을 수 있죠. 지금까지 이번 시즌 내가 그걸로 해먹고 왔는데 바이에른 상대로 왜 못해? 또 할 수도 있지. 시즌 내내 그러고 있는데. 그 우리 최대 무기인데 그게. 시즌 내내 그것만 해왔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요새 레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죠. 첼시의 아자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스페인 언론 여기저기서 뭐 레알 마드리드가 그 아자르 영입을 지금 진지하게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자르는 이제는 사실 뭐 너무 슈퍼클래스의 선수가 돼서 영입을 뭐 전술이고 뭐고 간에 일단 영입을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신 이제 아자르를 영입하게 될 경우에는 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가짓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BBC 라인을 해체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자르를 쓰기 위해서는 사사이 이외에는 그 4명을 동시에 쓸 만한 포메이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사이를 쓰게 되면서 아자르, 베일이 사이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메스와 이스코가 동시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코와 하메스를 아끼는 제 입장에서는 마냥 아자르 영입설을 반기기만도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대신 이제 아자르가 합류를 하게 됐을 때는 팀이 갖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2선과 3선의 이제 단절,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일변도 전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자르가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르셀로의 백업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팀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일거에 날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하메스코 없어도 뭐 아자르가 와서 잘하면 되니까 찬스가 왔을 때 영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자르 영입에 대해서 또 온테님께서 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레벨 분들 안심하고 이제 아자르 영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요? 음. 이승만이야, 이승만? 여러분 아자르는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영입해 주십시오. 이러면. 네, 그럼 지난해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요님께서 많이 웃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알론소 기용과 공략에 많은 것이 걸려있고, 또 호날두가 람을 상대로 돌파는 못한다고 해도 헤더나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트래블 마드리드님께서 라모스 마르셀루가 둘 다 상태가 별로라서 로벤을 막는 게 걱정이다 하셨고, 또 혹시나 원정에서 리드를 잡게 된다면은 이제 한번 나왔던 전술이죠. 바스케스의 라이트백 기용. 그런 식으로 이제 베일과 바스케스를 거의 측면 수비수처럼 기용하는 수비적인 전술로 더블 윙백 전략을 가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네요. 안첼로 마드리드님께서 이럴 때 보멘트랑이 활약할 때라고 하셨는데, 라드 토마스님께서 이제 모나코에서는 봄에도 부상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영웅 메카님께서 과거 이제 붙었을 때 리베리가 왼손으로 카르바알의 오른쪽 뺨을 쳤는데 이번에는 왼쪽 뺨을 맞아야겠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지난해 이제 우리가 팀을 위해서 카르바알이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른 쪽 뺨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연장선에서 나온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어서 안첼로티 감독이 변수가 많은 감독이 아니기에 계속 사용해온 베스트 11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감독은 변칙적인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부분을 예상하고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신바람 축구, 우리나라의 이제 모 야구팀이 내놓았던 슬로건이죠. 그 팀은 이제 아직까지 10년 넘게 우승이 없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 신바람 축구 해가지고 연속 백투백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핑크 마드리드님께서 역시 축구는 중원 싸움이니 두 감독의 묘수 싸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드 토마스님께서 지난해 우리가 했던 얘기죠. 호날두가 람 못 듣고 베일이 알라바 상대로 돌파를 성공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역시나 호날두가 이제 드리블로 뭘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코엔트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우드 토마스님은 코엔트랑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풀백이 믿을 만한 선수가 없으니 여름에 풀백 백업부터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마셀 토크는 온텐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온텐님 오랜만에 마살 하셨는데 힘드셨죠?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말솜씨가 변변치 않아서 이게 많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늘 할 때마다 듣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고, 네, 그렇네요.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되게 힘드네요 진짜. 이제 제대까지 70일 남았는데 뭐 할 계획이신지? 근데 뭐 저는 남은 훈련도 없고 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몸 건강하게 몸살이고 있다가 몸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목표로 삼지 말고 이제 말솜씨를 기르라고. 벽 보면서 이제 지단 감독의 문제점을 이렇게 막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토티님께서 뭐 할 말 있으신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레알매니아 홍보해야겠네. 레알매니아 레알 사커 셔츠 지원 받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 엠다 살가도와 토티님과 온텐님께서 함께 진행한 마사토크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